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 더 바스켓의 이동환. 예, 스포츠조선 유동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메인 볼 핸들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네.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어떤 반응인가요? 좋은 반응 그냥 신선하다. 네. 네, 좋은 반응 대체로 그냥 신선하다. 네네네. 안 좋은 반응은 이제 이 말을 자꾸 끊는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제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닌데 저는 그런 네.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너무 편하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멘트를 끌고 가셔야 되는 입장이셨으니까. 네, 뭐 근데 네. 이동이 제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많이 네.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이게 그 서브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네. 그렇긴 하지만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으면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좋습니다. 예, 한번 예. 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2주차 KBL 루머 이펙트 1부.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KBL이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컵 대회가 또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이제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그 특집 연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컵대회 결산 특집, 개막 네. 특집 그렇습니다. 네, 무한 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컵 대회, 어떤지 각 팀의 컵 대회에서 보여준 어떤 경기력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시즌 개막 앞두고 각 팀의 어떤 전력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석을 해가지고 또 티어를 새롭게 매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매겼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매겨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욕바가지 될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티어 특집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바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컵대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그 티어 특집을 한 번 더 할 거고 나눠 분석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비록 욕이 먹는 한이 있어도 네. 다시 한번 매겨보고 또 이거 틀릴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댓글 우선 정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님께서 원석영 기자님이 좀 더 잘생기고 샤프하고 남자답죠. 이동환 기자님은 말을 정겹게 하죠. 원석영 기자님 윈. 이동환 기자님 화이팅. 아니 사랑이라는 따뜻한 닉네임으로 이렇게 뼈를 때리시래요. 두 분의 나눠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제가 읽어볼게요. 네. 벤스원님께서 이동환 기자한테 너무 많은 롤을 부여하면 안 웃긴 개그로 가부합니다. 설명 귀요미 한정을 롤로 써야 됨. 저는 이 벤스원님의 네. 어떤 이 시각이 감독님의 프로 감독님의 시각 같아요. 약간.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아주 그 예리한 그런 분석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 귀요미 한정된 롤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근데 저도 좀 동의가 돼요. 이게 저 지난주에 해보니까 이게 좀 큰 역할을 주니까 제가 약간 날뛰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데 한번 정제된 어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지난주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은채님이 세이커스 오늘까지 두 경기 보고 정말 설렜습니다. 확 달라진 스타일과 분위기 보는 내내 신났습니다. 신바람 농구. 또 LG 팬분들이 이번 컵대회 보면서 되게 희망을 많이 가졌어요.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LG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컵대가 됐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이제 LG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인투 더 레인 네임님이 캐롤 이종현 선수 완전 끝물인 듯 이렇게 하시면서 이종현에 대한 어떤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캐럿 김승희 감독도 이종현 선수를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모션 고문을 좀 그렇죠. 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캐롯이 사실 빅맨진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여름 내내 좀 이종현을 좀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사실 이게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컵 대회만 봐도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지 않고 조재호를 뽑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와 연장선상이 있는데 제가 또 캐롯 이야기할 때 또 이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님이 네. 호응 빠지고 이번 시즌 DB 큰 기대 안 했는데 에르난데스와 알바노 때문에 살짝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DB가 이번 컵 대회 통해서 이 실체가 드러나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도요. 예. 살짝이 아니고 많이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티어를 새롭게 매긴 티어를 얘기할 때 이 DB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SK 같은 경우 이제 컵 대회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첫
첫 경기에서 캐롤을 이제 만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소나기 3점 얻어왔는데 이게 최준용이나 어떤 주축 선수들이 빠진 공백을 좀 메우지 못하면서 좀 이제 불안한 모습 보였었고 뭐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도 기사 쓰셨지만 절체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 어떤 플랜 수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최준영이 좀 가세해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SK가 컵대에서 확실히 좀 혼란스러웠던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안영준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사실 좀 약간 버거운데 최준영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윙 자원에서 그렇죠. 완전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다. 그 여기에서 이제 뭐 허일영이나 또는 이제 오지환 선수를 메인볼 핸들러로 많이 쓰면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좀 이렇게 좀 보이고. 근데 코어는 여전히 좋죠. 그러니까 뭐 김선영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1차전 끝나고 나서는 막 김선영도 별거 아니네, 뭐 원희도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최준영이나 안윤 빠지니까 뭐 SK가 말짱하기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그 팬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 이제 최준영이 들어오게 되면 최준영은 사실 이제 최준영이 들어왔다는 걸 염두하에 이제 SK가 훈련을 하다가 최준영이 빠진 상태에서 메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김선영이나 원희는 뭐 2차전 삼성전에서 보면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허일영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3점이 그렇죠. 좀 부정확한데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좀 뭐랄까 그냥 조정 단계인지 이 부분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부분 좋긴 한데 일단은 팀의 어떤 신뢰도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오재현 선수 이제 메인볼 핸들 역할을 하는 게 좀 버거지는 게 좀 느껴졌다.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허일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히 이제 오리온 있을 때 시절보다 수비에서 활동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게 네, SK 맞아요. 특유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 진짜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 뭐 저도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그런 쪽 수비 쪽에서 활동량을 높이다 보니 어떤 이제 공격 쪽에서 슈팅의 어떤 효율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약간 그런 현상으로 연결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추측도 되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네.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일영이 본인의 단점을 여기시던 기동성, 수비 어떤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반면에 이제 어떤 슈팅력이 약간 다운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어느 뭐랄까 되게 좋은 중간 지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선수의 기대하는 건 사실 SK는 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재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직은 좀 투박하더라고요. 많이 투박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사실 뭐 어쨌든 김선영, 최준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메인 핸들러를 한다면은 오재현은 이제 뭐 트레이닝 상황에서 어떤 기습적으로 오픈 코트에서 뭐 핸들링을 한 번씩 해주나지 요 정도로만 써야지 되게 정제된 상황에서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어떤 핸들링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SK는 지금 이제 희망도 절망도 할 필요는 없다. 또 중간 단계인데 네. 즉 이제 뭐 컵대회 끝났다고 해서 뭐 SK가 많이 떨어졌네. 뭐 이건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자밀원이 김선영, 최준영이 들어오게 되면 SK가 지난 시즌 끝까지 살아남았던 어떤 경험, 조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드러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드러나냐면 안영준 공백을 아직 메우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허일영 그렇죠. 지금 또 오재현 같은 경우 그렇고 지금 김영민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좀 많았는데 김영민 선수가 딱 김영민 자체는 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김영민 선수가 들어가면 SK의 어떤 가장 강점인 그 공수의 어떤 조직력이 좀 뭐랄까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이제 구멍이 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약간씩. 네. 그 길을 잃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김영빈과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전철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김항빈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렬한 높이를 지니고 있고 뭐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속공 능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3점슛 능력이 굉장히 좋거나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이제 팀과의 어떤 스크래치 마찰을 메우면서 그 선수를 키우고 맞춰 나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SK가 아직까지 이제 안영준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없구나. 그래서 전철 감독이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베스트 5에 대한 의존도가 시즌 초반에 높아질 수 있다. 왜? 만약에 그 높이지 않고 어떤 밸런스 맞추고 부상 어떤 변수를 그 고려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게 되면 SK 특유의 강점을 잃으면서 그냥 평범한 그 전력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패를 타면서 시즌 초반에 그런 분위기 잡지 못하면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전력 자체가 좀 평준화된 느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이제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SK 전철 감독이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던 건 초반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고 가야지 안 그러면 정규리 시즌 내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거는 나이스 판단. 그렇죠. 예. 네. 저도 이렇게 이제 큰 시즌 전체를 봤을 때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건 되게 좀 현명한 대처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SK는 결국에는 원희, 최준영 그리고 김선영 이 이제 3인방의 힘이 사실은 다른 팀 어떤 팀과 붙어도 우위에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지만 김영민도 그렇고 사실 장문호도 테스트를 해보지만 아직은 되게 그러니까 이게 SK가 오랫동안 손발을 같이 맞춘 그 멤버 안에 없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의 어떤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 가져가면서 어쨌든 힘 싸움에서 안 빌리는 단계에서 김영빈, 장문원 어떤 이런 새로운 선수를 로테이션 넣으면서 계속 이제 손발 맞추도록 좀 가는 좀 뭐랄까 좀 이상적인 어떤 이제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최은혁 선수라든가 또 뭐 홍경기는 나름 괜찮았고요. 이 선수들이 좀 이제 힘을 보탠다면 SK가 뭐 1라운드 한 5승 4패 요 정도 이렇게 가면서 쭉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1라운드 초반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SK는. 네, 좋습니다. 자,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각 구단별로 이제 10개 항목으로 이제 이렇게 평점을 매겨 볼 텐데 네. 저희 이제 항목을 보면 볼핸들러, 윙맨, 빅맨, 식스맨, 외국 선수, 외곽 골밑 수비, 속공 트랜지션, 시너지 그리고 부상 변수. 근데 이제 부상 변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게 이제 부상 에 노출이 덜 된다. 그렇죠. 이런 의미죠. 네,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예. 부상 변수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잘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왜 이렇게 나냐면 고전적으로 사실 뭐 가드, 포드, 센터 또는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거기에 평점을 매기고 뭐 코칭 스태프 평점을 매기고 뭐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목을 좀 바꾼 게 뭐냐면 최근에는 KB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몰 라인업 대세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볼 핸들러, 윙맨, 빅맨, 그다음에 식스맨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이제 1옵션, 2옵션 즉 이제 왜 1옵션, 2옵션이 중요하냐면 예전 같으면 1옵션 선수가 한 35분 이상 뛰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2옵션은 사실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세컨 유닛을 가동을 했을 때 그 경쟁력이 포함이 돼요. 즉 이제 NBA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외국인 선수 좀 따로 놨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의 항목을 좀 이렇게 봤는데 저는 다 합쳐서 한 8.5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큰 차이 나는데 8.3인데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부상 변수 아무래도 뭐 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뭐 이번에 얘기했지만 좀 이제 약간 불안하다. 역시 최준영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제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최원혁도 좀 돌아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점수가 갈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들도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팀은. SK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에 부상 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조직력이 꽉 짜여져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너지가 뭐 시너지나 속공 트랜지션은 뭐 다 9점이고요. 그렇죠. 근데 식스맨이 저는 좀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불안하게. 예, 확실히 안영준의 공백이 뭐 이제 코어였던 공백도 있지만 안영준이 나오면서 거기 식스맨 한 명을 끌어들여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식스맨이 약화가 되는데 그렇죠. 기대했던 선수들이 지금 안 올라오면서 제가 볼 땐 세컨 유닛에는 경쟁력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SK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게 또 이제 SK는 방금 뭐 외국 선수 1, 2옵션 얘기를 하셨지만 SK는 사실은 이 팀은 또 35분 5분 구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이게 안정성을 오히려 그게 안정적이라고 네. 보고 가는 거죠. SK만의 판단이고 뭐 이제 당연히 좋은 판단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역으로 이렇게 안영준이 없음으로써 국내진 뎁스가 약해졌을 때 외국 선수 2옵션이 나와서 끌고 가주는 면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식스맨진의 전체적인 약화, 세컨 유닛의 경쟁력 약화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평가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같은 경우 이번 컵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아유 예. 지난 시즌에 이제 SK가 컵 대회 우승하고 또 이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컵 대회가 역사가 쌓이면 뭔가 징크스들이 만들어질 텐데 어쨌든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성과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KT를 얘기를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최고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팀이고 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트랜지션을 강화하게 되면 이 팀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컵 대회 때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 은노코 선수가 1옵션인데 이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다쳐서 지금 컵 대회 때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노시케 선수가 폭발을 하면서 외국인 선수 한 명 가지고도 우승을 갖다 차지를 했습니다. 즉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 또는 힘이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예, 저 가드진이 사실 이제 항상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박지원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은 이 정성우가 뭐 오픈
오픈 코트 상황에서 기습적인 뭐 헤지테이션 드라이브라든지 뭐 음. 이런 그러니까 정말 여러모로 정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FA를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이 선수 또 한 번 대박 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모습 보이고 만약에 정성호가 이번 컵 대회의 어떤 경기력을 정규리그 때 거의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아, 이 선수 진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레벨의 선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약간 허언의 공백을 그러니까 뭐 이게 100이라면은 한 7, 80 정도로 메워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네. 제가 그동안 정성호 선수가 굉장히 견고한 선수지만 살짝 저는 이제 가수 평가한 게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 이 선수가 이제 키가 좀 떨어지니까 작죠. 좀 평균 신장이 높은 팀하고 했을 때 어떤 수비의 어떤 약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계속 좀 걸려 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허운 선수 같이 있으면 허운 선수 정 선수 꼬꼬마 라인업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네. 있었는데 아 근데 경기력 자체가 정성호가 굉장히 지금 좋고 저는 놀랬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 허운 선수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그 나머지 선수들을 좀 지배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게다가 수비를 그렇게 세게 하면서도 공격에서 효율적이다. 아 이러면 이 선수가 아 정말 좋으네요. 네. 네,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수 겸장으로 네. 지금 거의 거듭나고 있고 네네. 사실 정성호 선수 본인은 지난 시즌에 어떤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부분은 뭐 허원과 같이 뛰다 보니까 네. 받아먹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네. 이번 컵대 퍼포먼스는 이거 거의 뭐 본인의 역량이 상당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KT가 전체적인 어떤 빠른 농구 그리고 이제 하윤기나 뭐 이제 하윤기가 사실 뭐 이제 이 후반 이제 컵 대회 후반에 잘 안 나오긴 했지만은 네. 하윤기 어떤 스텝업 그리고 아노시케 퍼포먼스 이런 거 봤을 때 아 이 팀이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KT는 mem버는 화려한데 뭔가 그 멤버만큼의 뭔가 힘을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있으면 120까지는 당연히 못 내고 한 오히려 막 90, 막 80 내는 느낌이 약간씩 있었는데 그 검이라고 예. 치면 예. 그 검의 재료는 굉장히 훌륭한데 음, 날이 좀 덜 닦인 느낌. 그렇죠. 약간 무딘 느낌. 예. 근데 지금은 검이라고 치면 재료는 지난 시즌에 S급이었고 지금은 A 플러스급 정도인데 날이 완전히 서가지고 상대를 모두 쓸어내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팀의 에너지 레벨과 어떤 수비력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 팀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팀 상당히 높은 위치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컵 대회 때 우승을 갖다 차지했고요. 뭐 승부처에서 어떤 대응 능력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김민욱 선수가 하윤기 선수가 다치자마자 김민욱 선수가 또 기회를 받으면서 좋은 역할을 갖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도훈 선수가 합류했지만 이 선수가 당장 뭐 로테이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네, 보이고 네. 일단은 하윤기, 김민욱 체제로 가는 그리고 이 아노시케의 존재감.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노시케의 어떤 활약을 어떤 이제 진짜 맹활약이냐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경기들에서 아 나는 이 옵션으로서 거의 최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낸 것 같아요. 이 보인 선수. 것 같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구성이 어마어마해요. 뭐 30분 이상 계속 뛰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활동력이 줄질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밖에서 뭐 픽앤팝이 가능한 뭐 3점 있는 미드레인지 점퍼가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깔짝깔짝 던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전투적인 플레이를 다 할 거 다 하면서 밖에서 픽앤팝까지 그렇죠. 하니까 네. 진짜 위력적이고 무섭더라고요. 아 네. 정말 무서웠어요. 네. 이 선수는 그래서 야 이 선수가 사실 은노코가 예를 들어서 방심하면 이거 1, 2옵션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이런 오히려 생각 공격에 들었어요. 빌 때 아노시케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올 시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이제 빼빼로 4인방이라고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노시키가 파워가 굉장히 좋고 음. 현대모비스 프림과 더불어서 파워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선수가 3점 슛을 던질 때 픽앤팝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 빅맨을 끌어내는 이제 역할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어떤 높이가 양홍석이라든가 하윤기가 거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야 안쪽으로 또 돌파할 수 있는 돌파 공간도 많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아노시케 이제 의존도가 높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국내 선수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아이솔레이션이 좀 너무 많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효율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메이드를 해버리니까 그런 그렇죠. 오펜스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굳이 과제라면은 이제 아노시케가 이제 그런 공격을 할 때 약간 이제 뭐 조정이랄까요? 네. 너무 이제 본인의 오펜스에만 치중하지 않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이제 그 슛 효율을 지금 수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 네. 갑자기 슛 효율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네. 보면 그냥 혼자 약간 이제 무리한 공격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잘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KT 평점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네. 저희 둘 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8.89 이제 골밑 수비는 10점대. 네. 까지 갔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높이에다가 은노코가 돌아왔을 때 어떤 네. 존재가 아노시케 전투력 그리고 전체적으로 9점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거의 9점이고요. 근데 네. 볼 핸들러는 이제 음, 정성호가 굉장히 좋은데 음, 박지현이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성호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최정상급 가드진들의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오지는 못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성호도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정규리그 때도 좋겠지만 기대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볼 핸들러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혼란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7점 줬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8점, 뉴욕기자에서 8.7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저는 지금 10개 팀 중에 제일 높거든요. KT가. 저도 거의 제일 높아요. 예, 매기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KT는 저희가 이따 얘기했지만 우승 후보로 봐도 이번 진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번 시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같은 경우 컵 대회 예선 탈락을 했는데 두 경기 치르고 이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컨디션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긴 했어요. 이번 맞아요. 대회에서. 맞아요. 예.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KGC 경기력. 예. 일단 주전들 컨디션이 100%안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그 코어 중에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오세근 선수가 뭐 한정적으로 뛰었죠. 그렇죠. 뛰었고 게다가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그 필요한 조각인 그 아반도 선수가 팀 합류 이후에 이제 짧은 시간 이제 소화를 하면서 아직 컨디션이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스펠맨이나 뭐 문성곤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스펠맨도 아직까지는 뭐 100% 아닌 것 같고 팀에 안 녹아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감추려고 하는 모습도 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냥 그랬어요. 네. 아 그냥 그랬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김상식 감독 변화된 점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냐면 확실히 김상식 감독은 코트를 좀 넓게 쓰면서 그 외곽 슛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 이제 비중이 극단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골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 그냥 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저는 이제 판단은 안 섭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래도 비중을 한 6대4, 7대3 정도로 골 밑에 좀 더 가지고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이제 피켄 팝이 많은데 피켄 롤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위력적인 선수 같은데 외곽에서 좀 겉도는 느낌이 있고 근데 스펠맨은 또 그걸 또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농구를 하는 게 아니고 팀에 맞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팀에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 이번 컵대 스펠맨은 그냥 뭔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스펠맨 자체도 그냥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지난 시즌과 뭔가 이제 변화가 약간씩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아직은 뭔가 좀 맞춰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이제 김상식 감독님 저도 테스트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게 특히 첫 번째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뭐 문성곤이든 아니면 변준영이든 스펠맨이든 좀 포스트업 옵션 포스트 터치를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스펠맨이 뭐 로우 포스트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오세근이 탑 아예 빠져가지고 3점을 던지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세근이 잡으면 스펠맨이 빠져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 비시즌은 김상식 감독님이 국내 빅맨의 3점슛 시도를 되게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뭐 전부터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딱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보면 2대 게임 빈도가 막 그렇게 높기보다는 포스트업 옵션의 포스터 기본에다가 그냥 크게 벌려서 그냥 과감하게 던지는 약간 모션 오펜스 어떤 형태인데 그렇게 막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패턴을 별로 안 쓴다. 지금 맞아요. 이 팀이 이번 네, 대회에서 변준영과 뭐 이제 예를 들면 박지훈이 같이 뜨는 뭐 투 핸들러 어떤 시스템도 별로 보이질 않고 그래서 이거 약간 진짜 감추고 있는 게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컵 대회 때 이제 김상식 감독 그러니까 KGC가 좀 변한 게 어떤 부분에 코트를 넓게 쓴다는 건데 이 넓게 쓴다는 것 의미가 그러니까
오세근이나 스펠맨이 전투적으로 두 명 다 들어가가지고 리바운드 싸움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한 명이 들어가 한 명이 확 빠져주면서 스트레치 역할을 해주면서 뭔가 공간을 비워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한 어떤 그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간 그런 상태예요. 예. 네, 그래서 스트레치만 일단 해놓고 간만 딱 보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리그 때는 컵 대회와는 또 좀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정규리그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반도 선수는 언뜻언뜻 보여주는 모습이 이 선수가 만약에 어떤 공격 옵션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무서울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스피드나 아니면 1대1 공격이 좀 뭐랄까 테크닉이 완전히 예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고 거기에서 이제 스텝을 쭉 빼는 그런 동작에서는 이거 수비수가 막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이제 메이드율만 좀 높이면 제가 볼 때는 이 공격도 굉장히 좀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적인 스피드와 탄력이 좋다 보니까 네. 거기서 그냥 휙휙휙 움직여주는 것들이 사실 상대 수비를 좀 흔드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이제 막 볼을 길게 끌면서 뭔가 이제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네. 되는 단계는 네, 아니고. 메인 볼 핸들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준영이나 박지훈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아반도는 이제 뭐 스펠맨과 엮여 있는 어떤 오펜스 이제 약속된 오펜스 안에서 뭔가 순간적인 컷, 이제 빠져나오는 움직임, 아니면 뭐 트레이션 가담 이걸로 좀 상대 수비를 흔들 것 같고, 그러니까 호흡이 아직 완전치는 않아 보였거든요. 특히 네. 뭐 오세근이나 이런 국내 선수가 이게 맞아가면 좀 무서울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팀이 지금 정상적인 어떤 시나리오 들어가면 변준영, 오세근, 그다음에 스펠맨이나 먼노 그리고 여기 이제 문성곤이 있고 아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반도 자리가 사실은 공백이었었고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문제였었는데 왜냐하면 뭐 감독이 바뀌더라도 지금 기본적인 코어들은 다 살아 있고 이 선수들이 다 이제 베테랑. 그렇죠. 문성곤이나 뭐 오세근 농구를 알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요것만 딱 메우면 된다라고 봤었는데 이 메워야 할 때 하는 자리가 저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않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새로운 신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KGC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라운드 좀 지켜보고 경기력이 이제 뭐랄까 손발이 맞춰지는 2라운드, 3라운드 정도에는 무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KG 심상무사도 평점을 매겨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외곽 수비 쪽에 9점을 줬고 유도 기자가 9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김승희 감독 체제에서 어떤 그 좋았던 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압박이나 어떤 스틸 노리는 수비.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뭐 변준영과 문성곤은 수비 능력만큼은 있는 선수, 1대1 수비 능력만큼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식스맨층이 여전히 좋지는 않겠다. 그래서 세컨 유닛 싸움에서 과연 여기서 그러면 먼노를 중심으로 하나? 근데 먼노도 제가 볼 때는 스펠맨이 불안정하면 1옵션처럼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박지훈이 있고 뭐 먼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한승이라든가 배병준 이런 선수를 뛰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경쟁력이 있겠냐? 그렇죠. 봤을 때 경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음. 그 부분이 KGC 어떤 아킬레스건, 그 SK하고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8.0점, 이덕기 기자께서 8.3점 이렇게 네. 매겼습니다. 자, 네. 현대모비스 한번 가볼까요? 자, 현대모비스 컵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팀 사실 이제 속초 연습 경기 때까지만 해도 약간 우려의 시선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첫 경기 한국가스공사 패하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파죽지세 하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상보다 탄탄하다 이 팀이. 확실히 2대2 공격을 추가를 해버리니까 속초 때는 이제 2대2 공격 배제한 상태에서 하니까 뭔가 모르게 뭔가 안 맞고 거기에 임팩트 부족하고 게다가 이제 외국인 선수 1옵션이 좀 불안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여서 이거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좀 더 봐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2대2 공격 추가를 하고 나니까 이 팀의 어떤 끈끈함이 살아나는 느낌이 그렇죠. 있다. 네. 여기에 아바리엔토스가 대박이다. 그렇죠. 네. 그냥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여준 무브들이 상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최고급 수비수를 이제 맡게 하는데 네. 그냥 약간 한 번씩 가지고 노는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게 네. 있고 네. 거기다 이제 뭐 조동현 감독님이 이제 동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슛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네. 과감한 셀렉션들이 상대 수비를 그냥 허무하게 만들고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유작 감독님이 이제 현대모비스 구단 관계자한테 타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알죠? 아바리엔토스에 대해서. 예. 왜요? 이런 선수를 10년 계약을 해야지 왜 3년 계약을 하냐?
이렇게 다 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10년 계약해야지. 그 정도로 지금 10년 계약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감독님?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유지학 총감독님도 만족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네. 구단 자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핫한 스타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선수도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강력한 압박 수비를 받을 때는 활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렇지 않으면 마음껏 활개치면서 모든 걸 이제 조정하듯이 하다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묶이면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약간 좀 그 부분이 한 100%, 80%, 70%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볼 땐 조동현 감독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 첫 번째는 체력 관리. 이 선수도 메인 볼 핸들러로서 100% 집중을 했을 때 30분 이상 뛰면 효율적이지 않다.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부분 하나고. 그래서 거기에 이우석을 붙여요. 또는 서명진을 붙여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명진이 좋은 점이 뭐냐면 포지션에 비해서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우석은 훨씬 좋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아마렌토스의 어떤 작은 키가 팀 수비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되는 걸 막아줘요. 최대한. 그렇죠. 이 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이우석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볼 핸들링도 두 선수가 자유자재로 가지고 가면서 뭔가 더블 볼 핸들러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전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까지는 외곽의 어떤 메인 볼 핸들러가 약점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명진 선수한테 미안한데 확실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아바렌토스가 이제 물론 뭐 이제 스크린 대처가 좀 약하고 뭐 이제 턴오버 리스크가 좀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좋은 타이밍에 슛을 던지든 패스를 던지든 딱딱딱 판단을 해주니까 현대모비스 오펜스 전체가 굉장히 유기성이 좀 살아나는 느낌.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화려한 패스를 막 엄청나게 뿌려대고 막 이제 막 게임 운영에 플레이메이킹에 막 엄청 막 이상민이나 막 김승현이 생각나게 패스까지 다 뿌려대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좋은 타이밍에 제때 판단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세트 오펜스 흐름이 되게 유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트레이션 상황에서 이우석이 원래 이제 무섭잖아요. 이 선수가 그렇죠. 치고 들어가니까 이 스피드까지 대표팀 살아나는.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요. 아시안컵에서도 속공이 엄청 좋았던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대5 게임에서는 아바렌토스 어떤 주도의 어떤 그림, 여기 이우석이 약간 보조를 좀 해주는 느낌, 여기다 트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우석이 그냥 주도를 해버리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 오펜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여기에 이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이지 프림의 어떤 전투적인 어떤 플레이 이것도 상당히 좀 갈수록 좀 좋은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프림이 이제 안전점만 보면 예. 다혈질적이고 오반칙 퇴장을 해요. 컵대회 때 그거. 정경기 퇴장 당했죠. 네. 그리고 태클 파울도 당해요. 그렇죠. 유파울 당해요. 네. 이거 보면 뭐 하는 선수가 싶은데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팀 공헌도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성질만 죽이면 그렇죠.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선수이긴 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네, 그렇죠. 근데 저스틴 녹스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함지훈이나 장재석이 괜찮은데 최근 컨디션이 좋아 괜찮은데 이 장재석이 뭐 이제 다른 빅맨들 압도할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1대1로 이제 그냥 같이 스크래치를 해주는 정도니까 저스틴 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합쳐져 버리면 평범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팀 전력이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바렌토스라든가 이우선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속공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팀 전체적으로 이제 좀 거칠어지면서 뭔가 빠르고 거칠고 굉장히 우당탕탕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련미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농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윙 자원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문성곤이나 이런 선수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서명진도 그렇고 김국찬도 그렇고 신민석도 그렇고 농구를 좀 얌전하게 해요. 그리고 활동력이 뭔가 모르게 2%좀 부족해요. 소프트하죠. 예.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냐면 김동준, 그렇죠. 김영현, 맞아요. 김현민 네. 이런 파이트형 선수들이 여기에 좀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세 선수는 김동준은 좀 키가 작고요. 김영현은 이제 공격 루트에서 다양함은 없고 그리고 김현민 같은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로 이 세 선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력의 어떤 그 한계점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국찬이나 신민석이나 서명진 이런 선수들이 막 해가지고 뭔가 이제 루트도 많아지고 공격도 좀 더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요런 이제 저는 두 가지 약점은 분명히 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요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어떤 이제 그 터프함, 압박 이런 걸 높이기엔 사실 말씀하신 세 선수를 더 써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공격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바렌토스나 이우석이나 이쪽에 어떤 과부하로 그렇죠.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 어떤 공격력이 좋은 선수 쓰자니 진짜 확실히 수비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섞어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네. 서명진이 허리가 안 좋아서 김영현이 좀 많이 이제 좀 뛰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이 선수 있는 데다가 프림이 같이 있으니까 진짜 약간 배드보이즈 느낌이 약간 그렇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싸움을 거는 듯한 느낌. 농구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 전력이 높아서 훨씬 더 좀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어떤 공격 루트라든가 수비를 한다 그러면 그 팀은 더욱 강해지는 거고요.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침 이런 부분들 좀 깔고 가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사실 KGC가 그동안 승수장구해왔던 어떤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현대모비스 저희가 평점을 좀 매겨봤습니다. 네. 네. 이덕 기자께서 이제 8.3점 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이제 8.1점 줬는데 저는 이제 외국 선수 쪽 윤석 기자 그렇고 이제 7점. 이제 아무래도 이게 프레임은 괜찮은데 녹스가 좀 불안하다. 맞아요. 예, 요 부분이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너지적인 측면 저는 이제 아직 완벽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8점을 줬고 윤석 기자께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왔다 이 정도면은 네. 9점 주셨고. 왜냐하면 네. 볼 핸들러가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 약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점이 됐고 안정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게다가 볼 핸들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 있고 보조 볼 핸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렌토스와 이우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위주로 뭔가를 가져가는 그러면 함지훈이 있거든요. 함준의 장재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수들이 이제 그 현대모비스 특유의 어떤 그 팀 패턴, 네. 컬러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케미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캐롯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롯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캐롯 같은 경우 이번 대회 이제 4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뭐 삼성 잡고 SK 대파하면서 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고무적인 모습도 있었고, 네. 하지만 또 뭔가 한계도 좀 느껴지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캐롯이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 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러십니까? 또 우리 그 자매포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다. 네. 아니, 요즘 컵대에서 뭘 보셨길래 이렇게까지 갑자기 네. 일단 뭐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객관적 한계가 뚜렷하구나. 전력의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성현이 이제 뭐 인상공사에서부터 가져가던 어떤 공격적인 움직임, 로슨도 상당히 좋고 이정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경기력이. 근데 나머지 쪽에서 어떤 롤 플레이어들의 어떤 역량, 특히 이 빅맨진의 역량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승희 감독님이 추구하던 어떤 이제 그런 수비적인 어떤 색깔,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손발이 맞아가면서 이 상대를 압박하고 몰아치는 타이밍 한번 맞으면 몰아치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게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 듯한 그냥 한계가 딱 느껴져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예. 네, 뭐 정확하고요. 일단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성현이요. 전성현. 1옵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예전에 4, 5년 전만 해도 저는 원툴이라고 얘기했어요. 원툴이다. 네, 슛 하나. 음.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수비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하고 2대2 공격에서 핸드오프 플레이에서 석점이 그대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뭔가 이제 나오는 부분 슛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거의 에이스급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 선수인데 근데 지금 캐럿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그럼 강력한 1옵션이냐 이렇게 봤을 때 상대가 다 전성현의 그 공격 옵션을 막고 있어요. 맞아. 알고 있죠 이제. 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다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캐롯이 이정현 말고는 지금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정현도 이 옵션에서는 외곽에서 돌고 또 확실한 빅맨이 없으니까 2대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공격 1옵션도 그렇고 2옵션도 그렇고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게 승부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데이비드 사이먼.
사이먼. 데이비드 사이먼이 15분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활동량은 좀 들었어도 농익은 어떤 그 베테랑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가끔씩 골밑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거기에 따라서 그 선수를 맞추면서 전성현과 이정현에게 어떤 공격 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아요. 활동력이 많이 나오질 않고 과거 같지가 않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디디리 로슨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디디리 로슨도 35분 이상 뛰면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멤버고 캐럿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공격 루트가 다변화돼야 되는데 다변화되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캐럿은 약간의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KGC에서 보면은 이제 전성현에게 스크린을 걸어준 국내 선수는 이제 오세근인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네. 오세근이 스크린 걸고 전성현 쪽에 수비가 몰렸을 때 롤하고 다른 쪽에 받아서 연결해서 링커한테 받아서 득점하는 뭐 이런 식의 이지 좀 되게 잘 나왔는데 네. 뭐 제가 뭐 이미 좀 얘기를 한 적이 이제 뭐 이제 조재호나 뭐 이제 박진철이나 이종훈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오세근과 이 숙련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죠. 예, 예, 정말 많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성현의 그래비티 효과를 100% 활용하는 빅맨이 없고 그리고 아직 이제 그런 사실 그런 움직임 나오려면 저희가 뭐 KGC 얘기할 때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어떤 수비 이거 무섭다 얘기했지만 사실 공격에서도 이게 되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아직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삐걱삐걱대고 결국에는 전성현, 이정현이 밖에서 뭔가 이제 해줘야 되는 그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디드리 로슨이 그냥 탑에서 드리블 돌파로 1대1을 해버리는 약간 이런 식의 좀 뭔가 되게 단조로움이 계속 발생을 해버리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확실히. 그래서 예. 캐롯이 좋을 때 보면 뭐 이제 조한진이나 최현민 이런 선수들을 쓰면서 이제 스몰 라인업 돌렸을 때 오히려 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고 최현민이 이제 4번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쓰면서 뭔가 이제 내외가에서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이정현이나 전성현이 뭔가를 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 좋았는데. 근데 이게 그럼 마냥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정규리그 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KGC는 오세근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빅맨 자체가 좋지가 않다. 즉 이제 조재호 선수를 신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진철이나 이종현이 김승인 감독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그렇죠. 특히 수비에서. 음. 예. 그러니까 수비에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김승인 감독이 원하는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재호의 어떤 길을 살려주면서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좀 이제 자극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뭐 이도 저도 아니게 됐어요.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저는 박진철이 좀 더 뭐랄까 이제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팀은 좋았던 거는 이제 최현민이 알토란 같은 선수다. 그리고 조한진이 좀 더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봤고 이정현 뭐 좋죠. 이정현 좋죠. 근데 이정현 좋은데 예상 정도의 활약? 원래 저 선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그 상황이면 예상 정도의 활약이었고 거기에서 뭔가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끈끈함 이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해서 좀 뭔가 이제 손발 좀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이 이번 컵 대회처럼 단기 토너먼트식으로 뭔가 이제 한다면은 뭔가 이 어떤 변수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약간 집중 딱 가지고 있는 전력에서 베스트 부분 전성현, 로슨, 이정현에 집중을 하면서 성과를 낼 것 같은데 54경기 정규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딱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서 2승 3패 이 정도를 하면서 점점 이제 데미지가 누적되는 음. 그러면서 코어들이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렇죠. 그러면 다른 선수들 좀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한진도 그렇고 최현민도 그렇고 김진유 또는 이제 한호빈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골밑 자체가 좀 흔들흔들거리다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이 네, 팀. 빅맨진에 대한 걱정이 시즌 내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점을 매겼는데 일단 이제 저나 유동 기자 전부 다 이제
윙맨, 빅맨, 식스맨 이쪽 다 7점을 네. 줬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선수진도 저희가 8점. 로스는 괜찮지만 역시 사이먼의 어떤 네.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골밑 수비 7점 네. 뭐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네. 부상 변수 7점 줬는데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과부하가 오는 부분.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7점대 평점 이렇게 매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5개 팀 했고요. 2부에서는 나머지 5개 팀으로 네.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벤트는 제 멘트가 아니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네. 자연스러워서. 네, 그러면 저희도 2부에서 또 이제 나머지 5개 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